국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진짜 구제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게 법이 돼야지. 돈 없으면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게 이게 무슨 법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게 개법이라는 거죠. 개법이라는 거죠. 시장님은 이제 시장님 되기 전에 주로는 인권 변호사, 시민 활동가 이런 거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하시는 거죠. 그 상황들에 대해서. 자, 이제 시장 이재명, 인간 이재명 이야기해봤고, 자문이랄까요? 구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고, 또 그래서 세월호 또는 다른 쪽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성남시청에 가면요, 노란 리본 깃발이 있어요. 그거 새로 가셨다면서요? 비지발해가지고. 시청 벽면에 있는 건 또 지금 한번 바꾼 상태고요. 이제 태극기하고 국기 개양대 세월호 길을 저희가 새마을기 대신 바꿔 달았는데, 그게 지금 4월 달에 달아놓은 게 지금 몇 달이 지나가다 보니까 발해가지고 노란색이 거의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새 걸로 깃발을 다시 갈아놨는데, 그 가른 날 제가 이제 그걸 트위터로 써서 알려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같은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이걸 또 갈아가지고 언제까지 또 가야 되나. 저는 뭐 적당한 시기가 내릴 수 있기를 바랬죠.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언제 내리게 될지 기약이 없게 돼서 참 서글픕니다. 세월호 사건 전에도 이재명 시장님은 트위터상에서 가장 선명한 정치인이었거든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트위터리안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못하는 말 다 해주고 계십니다. 맞아요. 대표적인 게 지금 국정원 실소유주 관련해서도 멘션을 여러 차례 날리셨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도 뭐 고소한다고 저쪽에서 막 들어오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고소해라. 진짜 고소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하길래, 그거 말만 하지 말고 빨리 고소해라. 실제로 변호사들 입회하에 법정에서 밝혀진 사실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였을 가능성이 있는 문건이 나왔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그래요. 그게 제가 이제 법률가니까요. 법률가는 숨겨진 사실들을 판단할 때 몇 가지의 증거들을 가지고 사실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 살인을 했다. 본인은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현장에 칼이 발견됐어. 그 사람 지문이 있어요. 피가 묻어 있어. 그럼 그 사람 범인 아니에요? 근데 세월호가 예를 들면 원래 오마나하호인가 뭐 그거하고 지금 승격을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거 모르고 확실한 팩트는 그 무슨 발견된 문서에 보니까 무슨 화장실 휴지는 뭐 어떻게 하고 말이야. 직원들 휴가 갈 때는 뭐 어떻게 하고 뭐 휴가비는 어떻게 하고 그런 걸 국정원이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 지시사항에. 남의 배에 왜 그런 걸 지시를 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그 사람이 지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휴게지 비싼 거 쓰면 손해보는 게 누구예요? 소유주. 직원 월급, 휴가, 많이 가고 휴가비 많이 주면 누가 손해봐요? 소유주.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유주. 라고 보는 게 타당하잖아요. 그렇죠. 그 또 하나 있어요. 다른 배는 말이에요. 다 사고 나면 해군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딱 이 배만 사고 나면 1번 순위로 국정원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의무로 돼 있단 말이에요. 요 배만. 그리고 실제로 제일 먼저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Why?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국정원이 청해진 해온 명의로 실제 소유하고 있는 국정원 소유 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거 나는 생각하는 거죠. 그게 MB랑 관련이 없을까요? 그건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고요. 여하튼 제가 법률가의 양심으로 그 세 가지 사실만 가지고 보건데 청해진이 진짜 주인이냐? 국정원이 진짜 주인이냐? 둘 중에 골라라. 나는 국정원 고르겠어요. 양지선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 배 갔습니까? 청해진 가. 국정원 나. 뭐 고를 거예요? 뭐 고를 거예요? 나. 너 뭐 고를 거예요? 나. 그래서 다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렇다라고 단정한 것도 아니야. 변호사니까.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확신한다고요. 확신도 죄야? 이거는 내가 국정원 소유다라고 했으면 그건 뭐 사실을 그런 사실 얘기해도 죄가 안 돼요.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지정하는 거는 허위 사실을 주장해도요 명예훼손죄가 안 돼. 국가는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고소해. 각하. 나는 이게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스스로 믿는 거고. 또 사실이라고 내가 주장하지도 않고 내 믿음을 얘기한 거고. 믿음은 얼마든지 얘기해도 됩니다. 의혹 제기해도 돼요. 의심스럽다고. 의심도 못하나? 의심도 제기. 이렇게 후련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트위터리안들이 열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도 맨날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솔직히 좀 무서워요. 자기 검열이 돼. 그렇죠. 아니
아니 남들은 다 얘기 안 하는 거 정말 얘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윽박지르고 말이야. 말하면 유언비어 자본했다 그러고 무슨 국가의 대역죄인처럼 이런 평가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누군가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생각은 하는데 말 못하는 것 자체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공안 국가로서의 이 나라의 비참한 현실이냐고. 나라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래서 서북 청년단 나왔잖아요. 이제 곧 따볼 때 나오겠지. 3인조, 5인조 이런 거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시대가 말이에요. 유신 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그 이승만 정권 시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이게 역진을 하다가 지나쳐 버렸어. 내릴 정거장을. 원래 후진을 했는데 이거 지나가 버렸어. 유신 시대 정도에 딱 멈췄어야 되는데 그게 원래 목표 아니었을까 싶은데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것까지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요 어법 괜찮네. 우린 그렇게 생각한다고.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요거 앞으로 유행어야. 나는 생각한다고. 국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된답니다. 그러네요. 근데 오늘인가요? 어저께였나요? 검찰에서 세월호 그 발표를 했잖아요. 그 수사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 국정원 그 지시 사항이라는 문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떻다 이게 아니라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국정원이 그 유사시에 그런 그 관리하는 그런 물품 하나로 세월호가 있었던 거다.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냥. 근데 왜 세월호만 하냐 이거예요, 내 말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특검을 하든지 조사건, 수사권이 필요한 거예요. 미치겠다. 그래서. 그래서 전에 이야기가 다 팩트로 나온 게, 그 세월호는 인천에서 제주도 가는 거지만,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 연평도, 백령도 이런 데 올라가는 배들도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야. 그렇죠. 유일하게 딱 하나만 국정원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세월호였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NL 문제 때 검찰이 국정원을 한번 털려고 했어요. 압수수색을.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수사권 기소권도 없이. 엊그저께 나왔던 그 이정열 판사는 그러셨잖아요. 수사권 기소권 플러스 특별재판소까지 설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갖고 가도 서울지법에서 뭐. 법은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 근데 그 법을 굉장히 악용해서 깔아뭉개고 협박하는 데 쓰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가장 당당하게 그렇죠. 대항하고 계시고 그 선두에서 맞붙어 싸우고 계시고 법을로 하라는 자를 법으로 혼내주고 계신 분이 우리 시장님이네. 네, 제가 이 카운터 펀치, 역습 이거 대가입니다. 제가 되치기. 근데 어떤 미끼나 무슨 뭘 깔아놓고 이렇게 걸려들길 바라는 느낌을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저쪽에서? 뭐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많이 감시당했거든요. 지금도 하죠. 하고 뭐 국정원 뿐이겠어요. 검찰, 경찰, 뭐 청와대 그때 무슨 이재명 뭐 제거 보고서 이런 것도 만들었다고 하는 게 정말 한국경제신문에 난 일이 있는데 거기 2달 동안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쫓아내보려고. 뭐 없잖아요. 내가 진짜 안 하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는 유리 어항 속에 든 금붕어다고 생각해요. 제 스스로가.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조그만 꼬투리도 잡히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험하게 행동해도 제가 자신 있는 게요. 내가 잡힐 게 없어요. 시간 해보라고. 근데 이렇게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니까 제가 저 스스로를 잘 단속하고요.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어요. 정치는 본질적으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치는 본질적으로 전쟁이에요. 국가 권력을 두고. 인간이 가지고 싶은 가장 큰 거. 소위 국가 권력을 두고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기법이 좀 우아해진 거죠. 옛날에는 총칼로 죽여가면서 했는데 얘는 말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본질은 변한 게 없어요. 본질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좀 극렬해야 되는 거죠. 상대가 세게 나오면 우리도 세게 나가야 되고요. 근데 전쟁에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원래 유능한 장수는 선봉대를 자체예요. 위험한 데서 이겨야 진짜 장수예요. 그렇죠. 네. 난세의 영웅이라는. 네. 그렇죠. 근데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우아하게 적당히 이기면 그건 전쟁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순 거죠. 근데 정말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가 있을 때 가장 위험한 곳을 선택해서 돌파해서 이기면 그럼 그 사람이 대장되는 거죠. 정치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밋밋해가지고는 승부가 안 나요. 그리고 인정받지도 못해요. 저는 용감하게 하려고 그러죠. 내가 얘기하잖아요. 뭐 시장 안 하면 되지 이 시장이 뭐 그리 위대한 자리라고.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나는 권한이 필요한지 지위가 필요한 게 아니다. 제가 그렇게 언제나 얘기했죠. 뭐 권한이 필요하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그 권한도 좀 더 큰 권한을 가지면 더 좋잖아요. 나쁜 데 쓰려는 게 아니니까. 지위는 언제든지 잃어도 손해볼 건 없는 거죠.
뭐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마음먹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해질 수 있죠. 이순신 장군이 33전 33승 했다고 그러는데 이기는 비법이 딱 있어요.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다 아는 건데. 이길 때만 싸우면 되죠. 바로 그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질싸움 하잖아. 정답이네. 질싸움을 하잖아요. 도망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길 수 있을 때가 도망다녔어요. 두 번째, 평소에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준비한다.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준비한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한다. 그리고 군기, 신상필벌 확실하게. 예, 전쟁 군인이 하니까요. 확실하게 책임 묻고 잘하면 진짜 잘해주고 눈물과 채찍을 동시에 들고 말이에요. 그게 훌륭한 장수 아니에요? 우리도 정말 이길 수 있는 상황을 악착같이 만들어야죠. 좋아요. 죽으라고 눌러야지. 알팀하게 주고. 알팀하게 해주고 뭐 어려워. 선팔 날리고. 마팔 다 해주고. 나 마팔 이상한 것도 다 마팔 해줘요. 왜? 마팔 비율을 올려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믿어주잖아요. 이 사람한테 내가 선팔하면 마팔 해주겠다 이런 믿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해줘. 이 마팔 하나하나가 대권을 가는 지름길이야. 그러니까 아니 시장님은 까짓거나 시장 안 하면 그만이지라는 그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순신 장군 말씀하셨듯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면서요. 맞아,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차기 경기도지사도 되셔야 되고 그다음 대권까지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까짓거 이놈의 시장 안 해도 돼라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를 맞습니다. 승부수를 던질 수가 있는 거죠. 보통 팟캐스트 하면요. 시장님은 정확히 아실지 모르겠는데 팟캐스트 내에서 가장 위험한 발언을 제일 많이 하는 팟캐스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게스트 쪽 오시는 분들이 조심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분위기인데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해야지 뭐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저쪽 사람들의 타겟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근데 다 움츠러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검열을 하고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만 타겟이 가는 거예요. 팟캐스트도 마찬가지야. 그냥 삼삼한 것만 하면. 근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내가 진짜로 생각하는 거, 트위터에서 말하는 거를 말로 듣고 싶어 해. 그게 트위터 매거진인 거고. 네. 야, 어쨌든 시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한 건데요. 예. 사람들은 내가 손해보는 짓을 한다는 느낌을 갖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왜 자꾸 손해보는 짓을 하지? 예, 근데 저는 손해보는 짓 안 해요. 공격을 당하는 것도요, 다 얻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음지와 양지가 공존하거든요. 위기 속에도 기회가 있다고요.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은 없는 거예요. 약간 유리한 쪽이 더 많은, 또는 약간 불리한 쪽이 많은 이런 정도들이 문제인데, 예를 들면 제가 공격을 많이 당한다. 적의 화력이 몰리는 곳이 우리의 주력입니다. 그렇죠. 예. 일부러 적의 화력을 유인하는 거예요. 왜 상대 화력을 유인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력이 되는 거예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게 되면 그게 모이면 그게 큰 강물이 되고 세상이 되는 거지 뭐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도발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시장님한테 그렇게 쫓아오던 그 보수단체의 어떤 시위라든지 네. 트위터의 악플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수많은 고소고발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시장님의 어떤 그 행정적인 발전의 당위성이나 정치성에 대한 굳건한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거네요. 그럼요. 지지자들. 한번 때려봐 하고 살짝 잽을 유도했다가 그냥 카운터 펀치로 죽여놓은 거네요, 네, 걔들은. 네. 아, 멋진데요. 시정도 그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저쪽으로 막 공적이 있잖아요. 어디 펠럼업스크 하는데 계속해서 시장님 표현처럼 깐죽거리니까 막 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빚 다 갚았지. 그리고 제가 최근에 성남 씨하고 시장님 수상 내역을 보니까요. 상 준 데가 또 골 때려요. 중앙, 한국경제신문, TV조선, 동아. 그런 데는 얼마씩 기부금 내야 되는데? 이런 데서 뭐 경제, 뭐 경영대상 이런 거. 전혀. 제가 그러니까. 올해만 받은 거, 올해. 어느 날 TV조선에 상을 준다는 거예요. 왜? 왜? 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공모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뭐 했습니다라고 냈는데 된 거예요. 이런 얼마나 지자체들이 형편없었으면 도저히 안 주고 싶은데. 안 줘야 되는데. 여러 모욕적인 발언을.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그 시상의 공정함을 보여주는 확실한 징표 아닌가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이재명한테도 준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TV조선에 출연도 했어요. 수상자 자격으로. 아마 앵글이 좀 빗나갔거나. 근데 거기서만 받으신 게 아니고 최근 2004년에 포브스지 아시죠? 유명한. 아, 거기서도 확실하네. 매경, 포브스, 한경, 조중동 다. 보수 쪽에서도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실력이 있으니까 정치적인 발언 같은 걸 해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 있습니다. 예. 자기 근무도 안 하면서 맨날 정치적 발언만 하면 욕먹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신기하게 생각되는 게 정치하고 행정하고는 또 좀 다른 분야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 들었을 때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해준다든가 뭐 아까 뭐 마팔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그런 건 다 정치에 해당되는 거지만 막상 무슨 재무제표 같은 거 막 진짜 숫자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눈이 가물가물한 막 이런 거 갖다 놓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빚을 갚을까라든가 어느 걸 빼서 여기다 옮겨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정말 잘하지 않으면 그 어떤 대단한 실력과 이런 걸 겸비하지 않으면은 하고 욕먹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신 거예요?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 저는 뭐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는 전부 예를 들면 SNS를 통해서 소통이나 이런 걸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시정에 관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자료 조사하고 뭐 이런 또 사람들 만나거나 시간 나면 저는 이제 뭐 동네를 다니니까요. 뭐 술집도 들어가 보고 뭐 길에 청소도 하는 것도 해보고 뭐 아침에도 걸어 다니고 이러니까 거의 삶 전부가 이제 시정이거나 아니면 이 뭐 SNS를 통한 대중 접촉들이거든요. 많이 하는 거죠. 시간 투자를. 근데 그게 제일 큰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연구도 평소에 많이 한 게 있고 실력이 없으면서 소리 나면 이거 바로 한 방에 갑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아요. 정말로 제가 일 엉터리로 해놓고 자꾸 돌아다니면요. 옛날 죽었지요. 옛날 죽었죠. 요즘도 걸어다니십니까? 출근할 때. 특별한 일 없으면 걸어다녀요. 뭐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멋있잖아요. 운동도 하고 시설물 관리도 하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요. 근데 처음 취임해가지고 걸어다니니까 사람들이 저거 쇼하러 다니는구나 그러더라고요. 3, 4년 지나니까요. 왜 안 오지? 이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요새 왜 안 나왔어? 맞아요. 그래. 맨날 그 시간대 다니니까. 저는 그때 그걸 그렇게 봤어요. 이제 빚을 갚아야 돼.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어. 시청에 있는 또는 시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나부터 솔선수범할게라고 보여주는 일종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으셨죠. 근데 행정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장 그러면 뭐 어디 구정 코빼기도 임기 끝날 때까지 못 보고 뭐 어디 막 엄청나게 뭐 수장. 옛날 100만 시민의 수장 이렇게 소개를 하길래 그거 금지시켰어요. 나 수장 아니다. 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응? 난 대리인인데 월급 받는 대리인이잖아요. 근데 왜 수장이에요? 지배자죠, 지배자. 나 지배자 아니다. 근데 편하게 그냥 길에서 만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을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다니. 그러니까 출근길에 이 앞에 기다리더라고요. 나를 만나려고. 나중에 다 없어졌어요. 만날 필요가 없어. 메일로 쓰면 되니까. 메일 다 공개해놓고 제가 개인적 메일 다 확인하잖아요. 답 다 해주고. 답이 물론 짧아요. 감사합니다. 자세히 쓸 수가 없어. 짱이야, 진짜. 뭐 혹시 트위터나 이런 거 대필 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대필 안 하죠. 근데 가끔씩 뭐, 예를 들어 비서실 이름으로 나가는 그런 것들은 있는데, 웬만해서는 그런 건 안 하고요. 다 제가 합니다. 그리고 걔네가 길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요.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는 트위터에 다 답 못 해주시면은 하트를 날리시더라고. 맞아요. 그건 맞는데, 나머지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은 서울시에서 담당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는 거. 우리도 네. 해요. 예를 들어 민원성. 네. 단순히 이제 뭐 감정적 표현이나 뭐 이런 거는 안 하고 민원에 관계된 건 다 공무원들이 답을 대신하죠. 그거는 이렇게 해서 어느 부서에서 검토했던 거는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알려주죠. 트위터 답을 해줘. 행정수단이거든요, 이것도. 진보 쪽 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지자체가 서울시하고 성남시잖아요. 우리도 저런 시장을 하고 싶다. 근데 시장이 좀 독특해요. 사실은. 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목표가 있죠.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드는. 이게 잠재적으로는 박원순 시장님하고 경쟁자에 가까운데, 보통 우리 같은 이제 그쪽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안 되고, 차차기 정도. 나이도 딱 맞아요. 그쯤 되면. 이건 뭐 이제 방송으로 내버릴지 안 분들 또 고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제가 전에 되게 감명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지방선거 전이었는데 정동영 의장님 있죠. 전 의장님. 네. 그분이 지지연설하는 걸 봤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당시만 해도 왜 새정치민주연합 이런 국회의원들이 장하나 의원 같은 사람들 돌발 행동하면은 안에서 질책받는다 그랬잖아요. 도와준 사람 없고. 그게 이쪽 야당의 리더십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동영 의장께서 이재명 시장님이 이제 도움성의 발언을 하셨던 걸 봤는데 요지가 그거 예전에는 이재명 시장이 나를 도왔던 사람인데 지금 나는 이재명 시장을 위해서 일꾼이 되겠다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네.
그 말, 제가 그 정동영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라고 대선 때 정동영 의장의 그 핵심 조직 책임자였어요. 한 1년 동안 제가 거의 생각 팽개치고 경선 쫓아다녀서 경선 조직하고 그래서 후보가 됐는데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는 이재명 시장이 나를 도와주는 조직 책임자였는데 앞으로 이재명 시장이 뭐 큰일 할 때 내가 팬클럽 회장 해주겠다 뭐 이런. 네. 근데 그게 되게 감동이었던 게 그러기가 쉽지 않죠.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대인관계도 되게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보기엔 덕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손바닥도 잘 비벼요. 네. 그러니까 전천후형인 거지. 머리가 좋은 거지. 그런 면에서. 근데 머리 좋은 거하고 좀 다르고요. 네. 저는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위나 뭐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뭐 별거라고요. 그래가지고 동네 우리 할머니들 만나도요. 내가 진짜 고맙게 생각하니까 아이고 어머니가 내신 세금으로 제가 월급 받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모셔야죠. 못 살아본 사람의 느낌일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되게 못 살았는데 출세를 했어. 그러면 자기가 하기 전에 못 살았던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고 부인하죠. 한 사람은 이것도 언제 잃을지 몰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본전이 뭐 그거니까 나머지 다 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편해요. 막 질러도 되지. 그렇지. 이건 타짜인데. 그러잖아요. 내가 10,000원까지 시작했는데 100만 원 땄으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돈 딴다고 나중에. 진짜 맞아요. 부자가 되는.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거의 도신인데요 지금. 이거 땡전 한 푼만 갖고 시작했는데 남의 돈 땡겨가지고 지금 불리고 불려서 지금 이제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단계에 오셨는데. 뭐 잃어본 고만이고 원래 내 거 아니니까. 편하잖아요. 굉장히 그 어떤 시의회의 반발이라든가 네. 보수적인 측의 어떤 것들을 반대 여론을 돌파해 나오신 그 특유의 그 뭐라 그러지 전술. 네. 거기서 앞으로 우리가 보역 갈등이나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봤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거 한번 다시 아시겠죠? 네.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요. 기회와 위기는 거의 똑같은 양이 와요. 누구한테는 뭐 기회가 많이 가고 누구한테는 뭐 위기가 많이 가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비슷한데 위기를 기회 요인으로 잘 빨리 활용하면 기회의 양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제가 취임을 해가지고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의회가 압도적으로 많고 무조건 반대하고 그래서 내가 첫 해 울었어요. 진짜 너무 열받고 막 암담하고 이래가지고요. 2011년 연초 목사님들이 하는 그 기독교연합회 신년기도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내가 울어버렸어 그냥. 사진 올라온 게 그 사진입니까? 그 사진 아니 그건 이제 시민운동할 때. 자주 오셨구나. 아니 저도 열받아. 우리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님들 있는데 우리 상대도 거기 있었어요. 상대도. 거기다 대고 나 저번 저 양반한테 일 못하겠다 내가. 이게 뭐냐 이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걸 다 반대하고 말이에요. 그 왜 하냐고 시의회 정치를. 목사님들이 혼내줘야 됩니다. 내가 물어버렸어요. 진짜 눈물 나더라고. 이게 뭐냐 이게 나라가 이 엉망도 이런 이기적인 인간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정도로 심각했는데 내가 그 다음 순간에 딱 바꿨어요. 이용하자. 이것들이 도를 벗어나서 과하면 과유불급 아니에요? 과한 짓을 자꾸 하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대치기를 해주자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뭘 했냐면 반대를 하면요. 그 반대 때문에 부결이나 삭감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 명단을 싹 구해가 문자를 쏴줬어. 네, 어떤 의원이 이거 반대해가지고 부결됐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난 노력했습니다. 막 쳐들어가고. 이 양반들이 막 나한테 처음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걸 시민한테 자꾸 이러냐. 고자질하냐. 막 이런 나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아이 권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고자질이 아니고 보고. 시정 보고.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대리인이다. 당신은 고수비에서 그거 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난 니께 아니고 보관하고 있는 시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뭐든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고자질이냐 보고냐 이렇게 한참 싸운 일도 있어요. 계속 이제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계속 하더라고. 왜냐하면 공천만 받으면 100% 당선되니까. 이인 선거구에 민주당 하나 새누리당 하나 100%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 신경 쓰는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계속 그럼 반대하고 이제 다음 선거 때 나 엿먹으라 이거죠. 성과가 없으면 욕먹는 거. 결론적으로 시장이 한 거 없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러면 뭐 반대 좋다. 이거 더 반대를 하게 만들어 가지고 역습을 하러. 그래서 제가 중요한 예를 들면 기업 유치 반대를 하길래 되치기를 제가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죠.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저거 통과시켜 주시면 경로당에 밥 해줄 사람 보내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일거리도 만들어드리고 소일거리 용돈 벌 수 있는 한 달에 10만 원씩 그냥 반 놀다시피 하면 10만 원씩 드리는 거 운영비도 올려드리고
좋대요. 경로당 회장님들이 가가지고 중앙당, 새누리당 쳐들어가서 단판 지어온 거 아닙니까? 통과시켜라. 그래가지고 통과돼서가 기업 유치하느라고 땅 팔아서 1230억 받아서 빚 갚는 거 1년 앞당기고 경로당에서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제가 단체 행사할 때마다 경로당 회장님들 이런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의회가 반대하는 걸 중앙당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박수기도 1년 내내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들 경로당 어르신들 얼마나 좋아요. 뿌듯한 대접받고 대접받고 그래서 학부모 교육 투자하는 것도 반대하길래 학부모들한테 다 알려주고 간담회 학부모들 학교 다닐 다 불러다가 제가 간담회 하면서 이거 해주세요. 뭐 할까요? 국회의원한테 전화해 주세요. 주권이 계속 전화해가지고 결국 국회의원이 항복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통과돼가 올해 우리가 학교에 172억 지원해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어요. 역대 못 본 캐릭터 아닙니까? 이런. 그래서 이 상대가 예를 들면 상도를 벗어나서 과한 행동을 하면 응징을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원래 게임 아니에요? 게임이고 전쟁이지. 너무 깊이 적진에 들어가지 말라. 너무 깊이 들어오잖아요. 응징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모든 영역에 모든 사업을 할 때마다 다 적용을 했는데 최근에 그분들이 드디어 알아냈어요. 반대만 하다가. 막지도 못하고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어서 결국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만 올려주는 결과가 되었음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아니 그 자기들 그렇게 얘기해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잃기만 하고 욕만 먹었다. 작전 미스였다. 작전 미스. 그래서 요새는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이제 숫자도 역전됐죠. 제가 분당에서 시의원도 우리 한석 더 이겨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역전돼 버렸죠. 그래서 그게 제가 분당에서 역대 어느 때도 없었던 우리가 이 소위 야권 진영이 이겼죠. 그것도 8.2% 이겼습니다. 전에 손학규 의원이 분당에 출마문해서 이겨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1~2% 겨우 막 이겼는데 그것도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분당에서는 뭐 거의 한 10% 차이 나버리였다고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이게요. 성남이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잖아요. 네. 시장님이 시민이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게끔 행동을 하게끔 만드신 어떤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계량 내지는 제가 그 시정 구호를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이렇게 한 거는요. 민주주의 원리를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이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구성원들 행복을 위해서 있는 거고 그 구성원들이 행복을 얻게 하는 시스템의 가장 핵은 바로 민주주의다. 각각의 개인이 그 사회의 주인이다. 그리고 행동을 해야 그걸 쟁취할 수 있다는 거 대접받는다. 시장님이 보여주신 거고 그게 투표로 이어진 거네요. 그러니까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돈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세상. 성남에서 시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걸 행동으로 한번 하게 만드는 거죠. 기회를 주고 박수 쳐드리고. 그래서 본인이 얻는 걸 한번 얻어서 너무 기분 좋고 쟁취한 거잖아요. 주인 노릇을 해서 주인 대접을 받은 거예요. 너무 기분 좋으니까 다 나 찍어버린 거지. 그게 트위터만 열심히 된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트위터 때문에 된 게 아니야. 트위터를 열심히 할 자격이 있으신 거야 사실은. 열심히 일한 만큼. 트위터도 뭐 많이 도움이 됐고요. 혹시 그러니까 의회를 패스해서 그러니까 그 주민들과 직접 소통을 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소위 뭐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무슨 포퓰리스트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비난을 하거나 그렇죠. 뭐 그렇진 않나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시민들이 자꾸 나서게 하냐. 그래서 제가 이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해서 선택한 차선이지 최선은 아니다. 국민이 직접 그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이게 당연히 행복한 권리인데 왜 이게 이렇게 전혀 새로운 이론처럼 들리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참여 민주주의잖아요. 사기. 진짜 참여 민주주의. 자, 이게 대한민국에 적용이 되면 어떨까요? 나라가 아마 제가 보기엔 지금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뀌고도요. 국민의 삶이 내가 보면 2배로 나아질 겁니다. 부정부패 없애고요. 정말 정치인 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인으로 생각하고 내가 훌륭한 모습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정말 권력 행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공정한 기회가 보장이 돼서 나도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어 믿고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회. 그런 사회하고 지금처럼 난 해봤자 꽝이야. 나는 꿈이 정규직 되는 거야. 나 결혼 안 할래. 애 안 낳을래. 애 낳아봤자 나만 손해야. 미쳤냐. 이거 비정규직 만들라 새끼를 왜 낳냐. 이런 사회 딱 그 차이 아닙니까. 제대로 됐으면 저는 똑같은 조건에서 특별한 투자 없이
저는 2배 이상 더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게 지나가는 얘기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요즘 흔히 사회 지도층 그래가지고 마치 우리 사회가 지도를 해야 될 사람과 지도를 받아야 될 국민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런 웃기는 차별을 놔두고 자기들이 그 지도층이네 하고 스스로 행세하는 애들을 보면 애들이라 그러니까 또 그런데 그런 새끼들을 보면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누가 그들한테 국민을 지도할 권리를 줬고 그들이 지도해야 될 국민의 어떤 거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국민이 해야 될 걸 못하고 있는 놈들이. 제가 자주 느끼는 건데요. 정치인이나 소위 이제 스스로 지도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민의 수준은요. 실제 국민의 수준보다 훨씬 낮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평가되는 국민의 정치 수준보다 훨씬 높아요. 소위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게 작동합니다. 그렇죠. 이번 지방선거도 보면요. 사실 저도 되게 합리적으로 세상을 보고 국민을 믿는 쪽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분당에서 한 2% 정도 이기면 진짜 최대치라고 생각했어요. 8% 이긴 거예요. 우리도 깜짝 놀라버렸어. 변희재가 놀래버린 거 아닙니까? 변희재가 이제 분당 남았으니까 아직도 우리는 희망이 있어. 경기도지사, 분당, 성남시 다 이길 거야. 그러길래 제가 그때 쓴 거 아니에요. 이미 5% 이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기대하지 말고 법정에 가서 재판할 준비나 열심히 하시오. 선거 개편한 날. 약을 올려가며. 나는 5%가 최대치라고 봤다니까. 그날 개편하면서도. 근데 8% 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거죠. 잘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이라 그러는 그런 말에서 내가 우리 사회 지도층 이런 소리 하는 놈이잖아요. 이런 정신 나온 놈들이죠. 남경필이 그랬죠. 누가 너보고 지도를 하랬어. 내가 꼭 실명을 안 짚으려고 그러는데 사회 지도층으로서 뭐 자식을 못 가르친 데 대해서 아니 누가 지가 지도층이라 그랬단 말이야. 맨날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껄끄러우실 거야. 아들 없다고 빨아주는 사람 없다고 엉뚱한 짓을 하고 말이야. 자, 아들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아드님은 2분 계시죠? 네. 나이가 어떻게 돼요? 하나는 뭐 군대 가 있고요. 대학 다니다가 또 하나는 대학 2학년. 그러시구나. 우리는 뭐 빨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가족끼리 할 짓이 아니죠, 사실. 우리 가족끼리 빨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캐릭터 정치인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좋아할 수밖에 없다, 진짜 미치겠다. 네네. 근데 그 세월호 사건 나서 촛불 같은 거 켜고 그런 행사 많이 나가셨잖아요. 시장님으로서. 그때 우시는 걸 봤거든요. 누구나 다 울었겠지만. 야탑 광장에 있는데 갈 때마다 눈물 나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합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정치인들은 박근혜 씨 같은 경우에 눈물 펑펑을 썼던 그 기자회견을 보면 진짜 흘리는 눈물이 나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닦고 가리고 하면서 자기가 할 말을 다 하거든요. 눈물을 흘리고 했던 그 눈물은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가식이었는데 실제로 눈물이 나면 본능적으로 눈물을 가리게 돼 있어요. 어른은. 남들한테 보라고 눈물 흘리지 않는다니까. 그렇게 찍힌 사진들을 몇 번 봤어요. 데이터에서 시장님 찍힌 거. 이런 경우를 보면 이런 분들이 정치를 대통령이 아니라도 요직에 그런 분들이 한 명이라도 앉아있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거든요. 세월호 사건도.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은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추악함, 그 저질성 이런 게 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졸부 있잖아요. 졸부. 길 가다가 황금 덩어리 주순 졸부. 머리 든 건 없고 품격도 인격도 엉망진창인 그러나 돈은 많은 딱 그 짝입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가 아주 짧은 시간에 고도성장했잖아요. 세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고도성장을 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사회적인 예를 들면 책임의식, 윤리의식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돈 벌려고 평형수 빼는 놈, 또 그 평형수 빼도 괜찮게 일단 묵인하는 경찰, 또 그게 가능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생명을 구조하는 이런 것들 돈벌이 수단으로 만듭니까? 그 언딘이 나타난 것도 그거 아니에요. 법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돈벌이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아니 어디 불나면은 니는 가리지 말고 무조건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뛰어들어가서 목숨 걸고 사람 빼와야지. 야 저기 불났는데 누구를 투입시킬까? 어느 업자한테 그거 들어갈까? 그 계약하고 돈 누가 낼래? 얼마 줄래? 그거 하고 다 타죽지요. 이거를 세상에 해상 구조에서 민간한테 구조 사업을 맡길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놨는 게 바로 문제라니까. 그렇죠. 돈벌이 수단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더 큰 죄지. 그분 중에 한 분이 그 성남시장 상대편 후보였던 분 맞죠? 그죠. 뭐 그 법 만드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저런 것도 있다고요. 선박 안전관리 강화 법안을 다 폐기해버렸잖아요. 개정해서 좀 선박 안전관리를 섬주협회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자동차의 안전관리 누가 하고 있어요? 교통안전협회 이런 데서 하고 있잖아요. 공공기관이. 자동차 주인들이 자동차 검사하면 돼요, 안 돼요?
지 건데, 네 거 가지고 내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제 선박도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게 하자라고 법안 만든 거를 다 폐기해버린 거 아니에요. 없애버린 거죠. 괜히 해줬겠어요? 선주들이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세월호 배가 뒤집어지는 상황에도 원래 배가 일정 각도 이상으로 되면 그 구명정이 자동으로 탁 펴져야 돼요. 맞아요. 발로 차도 안 되잖아요. 페인트를 갖다 10수년 동안 계속 덧칠을 해놔가지고 페인트 때문에 안 벗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펴지잖아요. 그 물속에 빠졌는데도 안 떠올라. 페인트로 붙어가지고. 이게 이런 나쁜 놈들이죠. 법을 아시는 분이고 변호사시기 때문에 하나만 저번에 똑같은 질문 하나 드려보려고 해요. 만약에 네. 이재명 시장님이 그냥 보통 사람이고 네. 변호사만 하고 있는데 너 와서 세월호 특검 한번 네가 해라.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하시겠어요? 그 불가능한 가정을 하고 계십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그 지점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급소가 어딘지. 저는 이미 정리한 게 있어요. 도둑놈보다 더 나쁜 놈이 도둑놈 지킬 게 의무인 경찰. 같이 짜고 도둑질하면 도둑이 나쁜 게 아니고 도둑 원래 직업이 그거잖아요. 그거 도둑질 하지 말라고 돈 준 일이 없거든. 근데 도둑질 하지 말라고 돈 준 사람이 누구냐면 경찰이에요. 지키는 게 의무인 사람이 안 지키고 같이 해먹으면 더 나쁜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그게 가능하도록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냥 그게 1차적으로는 예를 들면 돈을 벌기 위해서 미친. 원래 기업하는 사람은요. 그거 뭐 크게 비난할 바가 못 돼요. 나는 선장이 나쁘다. 지금 거기가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행정기관들이에요. 그 방치한 사람들. 그거 막으라고 돈 받고 고용된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더 나쁜 거예요. 그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 정치권들이에요. 그런 제도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법 폐기하고 해난 구조 막 돈벌이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설령 제한해가지고 막 그 썩어 빠진 배 그냥 계속 세계에서 그 썩어 빠진 배 다 한국으로 온다는 거 아니에요? 설령 제한이 없으니까 쓰레기 배들이 다 한국으로 온 한국으로 거예요. 그 한국 연안에 떠 있는 배들은 다 설령 초과배고 세 배가 없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렇게 만든 게 더 책임이 큰 거죠. 그래서 책임의 순위는 선주, 회사, 청해진, 선장 제일 작고 그다음 큰 게 행정기관들. 그거보다 더 큰 책임이 있는데 바로 정치권이에요. 여기 정치권을 뒤져야지. 이런 제도를 만든. 근데 여기가 제일 센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법 안 만들잖아요. 그놈들. 당당하면 왜 안 만듭니까? 적나라하게 있는 실체를 보자고요. 막는 이유는 무슨 헌법이 어쩌고 무슨 뭐 상권분립이 순 거짓말하는 거죠. 기가 막힌 소리지. 싫은 거죠. 실체가 진실이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주 공격 포인트는요. 상대가 싫어하는 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청와대 먼저 가야 되겠는데? 아니, 제일 싫어하는데, 제일 거부하는데, 거기부터 하는 거예요, 원래. 거기가 꼭 어디라고는 밝히지 말고. 많지요.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 300명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내지 못하고 그분들을 쓰지 못하고 입각시키지 못하는 이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재명 시장님만큼 실력 있는 사람 내가 보기에 꽤 있을 수 있어. 그럼요. 지금도 야권이건 뭐 여권이 상관없이 근데 자기의 의지를 과감히 드러낸 사람은 없단 말이야.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꼭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라고 손들고 나오는 놈들 엄청 많잖아. 그때 나도 그렇게 생각은 했어 이러는 놈들. 그러니까 아까도 시장님 말씀하시기를 머리 좋은 사람은 꽤 있는데 깡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죠. 그런 거죠 뭐.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 많고. 근데 제가 이제 뭐 눈에 띄는 거는 자세하면 참 시끄럽잖아요. 그럼 관심이 많아 이상하게. 제가 객관죽이거든. 객관죽. 정권 바뀌고 시장님이 내가 재선만 하고 말래 어떤 큰 꿈이 있어가지고 약간 공백이 있다 그러면 국정원장이나 또는 뭐 그런 비슷한 걸 한번 법무부 장관 같은 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 개혁될 것 같은데. 그럼 이 사회 경쟁력의 가장 기본은요. 권력 행사가 부패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덕목이에요. 그렇죠. 이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가 가져야 될 제일 큰 덕목은 훔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훔치는 게 얼마나 피해가 크냐면요. 도둑놈이 100만 원을 훔치잖아요. 그게 옆집으로 갔을 뿐이지 그 사회는 피해가 없습니다. 예. 그저 개인적인 피해일 뿐이에요. 한 명만 피해 입은 거예요. 한 명 그만큼 또 덕을 봤어. 그런데 이 공직사회가 썩어가지고 뇌물을 100만 원 받잖아요. 100만 원 벌어가지고 100만 원 주겠습니까? 그렇죠. 몇 억의 최소 손실이 10배 이상. 근데 그것도 정상적으로 번 거면 안 주지. 비정상적으로 번 거에 극히 일부를 뇌물로 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은 그 수십 배에 해당되는 쓸데없는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직 비리는 도둑질보다도 수십 배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때요? 형량이 도둑놈이 더 세.
그러니까. 응? 그래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수천억 캐치 먹어도 그냥 뭐 몇 년 살다 나와버려. 그런데 도둑질 신발 몇 번 훔치면 이거 몇 년, 십몇 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말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불공정하고요. 맞아요.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권력 행사가 투명한 거, 그러니까 더럽지 않은 거, 부패하지 않은 게 제일 크고, 두 번째는 공정해야 되는 거죠. 권력 행사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힘센 놈한테 좀 덜 주고, 힘 약한 사람 좀 더 주고, 안 그러면 계속 그게 경향성이 심해지니까요. 요 두 가지가 제일 큰 게, 마지막으로 열심히 해주면 거기 뭐 금상첨화겠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투명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불공정한 거. 세금 서민한테 계속 더 걷잖아요. 예. 이런 기가 막힌 경우가 어딨냐고요. 이 나라가 예를 들면 경제가 왜 이리 침체됐냐. 이유는 다 알아요. 서민들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맞아요. 유효 수요가 없어서 경제가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민들 주머니를 채워주면 돌잖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이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심장 비대 말단 괴사증이다. 피가 안 통해가지고요. 피가 다 심장에 가 있어. 심장은 점령한데 그 말단에 피가 없어가지고 다 썩고 있어. 맞아요. 이 사람이 안 되죠. 심장만큼은 삽니까? 초원에 티라노사우루스 몇 놈만 살고요. 토끼, 메뚜기 다 죽었어. 결국 티라노사우루스 죽습니다. 전체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알잖아요. 그런데 계속 부자 감세해주고, 기업 감세해주고, 서민들 세금 올리고, 쥐어짜가지고, 어떡하자는 거예요. 나라 망하자는 거지.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권력 행사를 불공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센 놈한테 많이 주고, 더 가진 사람 더 주고, 없는 사람 더 쥐어짜가지고 죽이고, 이 사회 전체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띠도 고쳐야 돼. 어떻게든. 그게 핵심적인 거예요. 관건이죠, 관건. 성남으로 이사 오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성남으로 이사 오면 뭐가 좀 혜택이 있습니까? 성남으로 오시면요. 1인당 자산이 일단 좀 많고 딴 데 비해서. 이사만 와도 막 자산이 저절로 느나요? 이론적으로. 빚보다는 자산이 많으니까. 아 그러네. 이제. 공동체로서 그렇죠. 일단 네, 성남시 자산이 많고. 지분이 생기는 거네요. 빚도 뭐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애들 낳아 키우기 좋고요. 저희가 각종 지원이나 또 어르신 모시기 좋아요. 용돈 드리고 막 그러니까. 일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들 키우기 좋고, 이제 어른 모시기 좋고, 교육 환경도 올해부터는 되게 좋아지죠. 저희 학교 내년 같은 경우 학교에 거의 한 평균 1억 2천 정도씩을 다 지원해줘요. 모든 학교에. 그래서 학교에서 부럽다.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할 수 있게. 네? 근데 이런 건 이제 학교, 공교육 정상화. 제가 민선 6기 맡으면서 하려고 하는 이제 정책 목표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점 때문이죠. 교육, 그 다음에 의료, 보건, 건강. 안전. 이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이제 공공성을 강화해 주자. 그래서 교육 부분도 많이 좋아질 텐데요. 이제 지금 딱 이제 못하고 있는 게 좀 부족한 게 취업 문제입니다. 근데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다른 동네에 있는 기업들 막 작업해서 끌어와서 성남시 고용률은 올릴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저 집거 우리가 가져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전체의 고용 문제나 소득 분배 문제는 성남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용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전체적인 실업 문제 이런 거는 저희가 잘 못하지만 다른 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문화든 교육이든 보육이든 모든 면에서 전국 어디보다 낫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집값이 좀 비싼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더 올라 버릴 거니까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오세요. 그게 돈 버는 거예요. 제가 맡고 있는 그 자신이 있어요. 정말 아주 빠른 속도로 좋아집니다. 재테크 팁을 알려주시는데 성남이 보면은 판교하고 분당이 이제 그런 신도시로 있고 그 나머지 그렇게가 한 5대5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분당이나 판교에 사는 사람들은 강남 사람들이나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사고방식도 매우 보수적으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재명 시장님을 그렇게 뽑았다라는 사실도 굉장히 놀랍고 그리고 어쩌면 그런 식의 5대5로 되어 있는 그런 지자체에서는 어떤 갈등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갈등이 이쪽과 많습니다. 어떤 박탈감, 안배, 지역 어떤 불균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나요? 성남이 정치적으로는요 참여정부 축소판입니다. 딱 그렇죠. 역사적으로는 산업화 과정이 그대로 녹아 있고요. 이게 소위 성남이 생긴 게 청계천 철거해가지고 생긴 그 철거 빈민들 강제 수용한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 분당은 강남의 그 고급 주택 수요 충족을 위해서 만든 소위 중산층 도시 아닙니까? 이 역사적 태동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환경도 너무 달라요. 당연히
인구 사람들 사는 인구수 다르고 응. 여기는 영남과 호남이 공존하는 비슷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축소판입니다. 이제 분당이 인구가 더 많거든요. 딱 경상도 인구 많은 거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축소판인데 뭐 방법이야. 그 본시가지의 주거 환경,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거고요. 근데 그걸 예산만 가지고 하기에는 이게 지금 다시 또 왜 우리 세금 가지고 거기다 쓰는데 이런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되죠. 근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제가 돈을 벌어야죠. 세금이 아닌 돈 버는 거. 이거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개발 이익을 전부 다 제가 한수하거든요. 인허가 해가지고 생기는 수백억과 수천억씩 생기는 개발 이익이 있습니다. 압력이 워낙 높으니까 용도 변경하고 개발하는 돈이 확 생겨요. 그걸 다 개인 시장 친구가 다 먹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근데 제가 이제 전부 다 제가 환수해서 본시까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투자하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좀 차이를 극복하게 하는 게 핵심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PPL 하나 하면 박 시장님 디스 한번 할까? 아싸. 이 강남벨트라고 해요. 서울, 뭐, 송파, 강남 서초, 상구? 강남, 뭐, 분당. 강남벨트에서 제가 8% 넘게 이겼는데, 우리 박 시장님 서울 강남벨트에서 한 군데도 못 이겼습니다. 이거 디스가 이거 깔때기인데. 너 양수겹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저는 변화의 조짐이고,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드디어 당이나 조직보다 사람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선거 결과도 그래요, 전체적으로. 뭐, 부정부패 때문에 시끄럽고 이런 데 다 떨어지고요. 정말 평가받는 쪽은 많이 나온 거예요. 성남 분당에서 도지사 선거는 4%를 우리가 졌어요. 근데 시장 선거는 8.2%로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12%가 도지사는 1번, 시장은 2번, 도의원 다시 1번. 이 소위 교차투표를 한 겁니다. 사람을 가려보기 시작한 거죠. 옛날에는 줄투표라 그래가지고 1번 쫙, 2번 쫙 이렇게 찍었는데 이제는 지그재그로. 이게 이제 사람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가능성이죠. 정말 준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이 나가면 당 영향이 크지 않게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당에 그대로 투영이 되면요. 당도 좋은 사람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당이 발전하는 거예요. 결국 국민들 의식의 변화가 당의 변화를 가져오고 당의 변화가 곧 국가의 변화를 가져오죠.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실망할 필요 없다. 우리가 준비를 잘하면 이제 저는 소위 야권 정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요. 정당이 없어도 되는 상황이 됐다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어허. 내가 볼 땐 그래요. 희망적이다, 차라리. 근데 이게 선거 때는 쫙 몰리는 거예요. 막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평소에 흩어져 있어요. 아유, 뭐 저게 저 인간이 되겠나? 저게 무슨 당이냐? 저게 뭘 나를 대표해? 너 없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분산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가 커버해주냐? 소위 네트워크가 커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당,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하지 않으면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고, 그걸 통해서만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는 당, 언론 없이도 SNS를 통해서 정보 습득이 너무 빠르고, 전달이 너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전파하고 주장하는데, 꼭 당, 언론이 없어도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각자 예를 들면 파워트리언 이름으로 우리가 독자적인 정치적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당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꾸 떨어져. 내가 보면 거기에 주원이 있다고 보죠. 근데 이거를 일부에서는 아우 당이 무능해서 하고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공감하잖아요. 솔직히 냉정하게 보자고요. 저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 개찐이지 나쁜 쪽으로 말하면. 맞아요. 무슨 근데 저기는 왜 그 지지율이 굳건하고 이쪽은 떨어지냐고요. 왜 이중 기준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지자들의 성향이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선택 여지가 여야 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여 말고 야를 찍는다니까요. 근데 평소에는 흩어져 있는 거죠. 너무 그거 가지고 자학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반성해야죠. 좀 더 잘할 수 있겠지. 이재명 시장님 이분도 인터뷰를 해보니까 또 7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안 돼서 지금. 안 돼, 7시간 하면 머리 굉장히 짧은 질문 하나만 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질문. 텔레그램 하십니까?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안 들어오셨더라고 아직. 전화번호 알고 있으면 다 이게 등록이 되잖아요. 저는 아예 카톡을 안 합니다. 근데 카톡을 하거나 무슨 문자 같은 것도 문자에 보안이 필요한 거 절대 안 보냅니다. 저는. 이재명 시장 머리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칩이 꽂아져 있을지도 몰라. 국정원이 그만큼 노리고 있는 먹잇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는 아예 안 해요. 보안이 필요한 얘기 전화로 안 함. 두 번째 메일 안 씀. 문자 안 보냄.
안 해요. 카톡 안 함. 여러분들 보시기에 캐릭터 굉장히 독특하시죠. 본 적이 없는. 너무 멋져요. 신인류 같은 느낌이에요. 정치인 중에. 또라이라고 하기도 하죠, 가끔씩은. 제가 그 또라이를 까려고 왔는데 깔게 하나도 없네. 에이. 지금 시장님하고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진짜 한 30분밖에 안 된 것 같죠. 2시간이 넘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말할 기회도 아니고 자기만 말만 많이 하고 말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아까 그 방송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론이 공평한 시대라면 당신은 왜 이것밖에 못해? 라고 비판도 하면서도 잘하는 거 칭찬해 줄 생각이 있지만 지금 시대는 저쪽에서는 전혀 칭찬의 기회조차도 안 주고 있는 그 매스컴들 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팟캐스트라고 해봐야 그래봐야 뭐 많이 들어봐야 몇십만 뭐 끼케 한 100만 정도 듣는 그런 팟캐스트 상위권들도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스피커가 못 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재명 시장님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 느낌 들면 막 어떻게든지 나오거나 안 나오고 상관없이 어머 좀 해드리고 싶다. 무럭무럭 잘하셔가지고 한 10년 정도 후에 저기 올라가 계신 분 저분이 우리랑 인터뷰한 적도 있다. 그걸 한번 들어볼래? 이게 이제 그 성지가 되는 그런 시대를 한번 맞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근데 왜 10년이에요? 대략이요. 10년은 약간 좀 머지않은 미래를 뜻하는 거라서. 너무 길어. 그래. 촌철살인. 너무 멋진 엔딩이야. 멋져. 있어다가 그러면 앞으로 한 4년 있어서 대충 답 나오네요. 오케이. 재밌었고요. 사실 뭐,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기회가 많이 있겠죠. 더 하실까요? 지금부터? 뭐, 편집해서 내보낼 건데, 뭐. 네. 네. 저는 한 개인이 가진 힘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 과소평가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성원들 중에요. 이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또 그걸 표현을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서 자기 의지를 관철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 예를 들면 국민들이 100명이다 그러면 49대 51로 결판 나는 거 아니에요? 51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51명이 거기 참여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몇 퍼센트 정도가 51% 쪽에 몇 사람, 49% 쪽에 몇 사람이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다가 여기서 그냥 결판 나는 거 중간에 있는 사람 대충 결정에 참여해서 어느 쪽으로 가죠. 결국 뭘 얘기하냐면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형성해서 가지고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내 생각을 관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한 사람이 가진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패배감을 가질 게 아니라요. 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수백 명 몫을 쉽게 할 수 있다. 예, 그걸 좀 각성하면 좋겠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편의제. 그거 혼자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뭐고. 근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 물론 악이냐 선이냐 해서 악영향이라고 난 생각하지만 뭐 자기 진영에서 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니까 여하튼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해요. 우리도 각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을 예를 들면 정말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결국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또 한 사람 중에서도 외향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내 진심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큰 게 아니라 작은 데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죠. 그리고 끊임없이 세뇌당하는 게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아이고 너희들이 뭘 하는데. 라고 하는 패배감을 계속 끊임없이 심잖아요. 이거 털어내야 돼요. 제가 트위터하는 이유가요. 계기가 딱 그거예요. 내 제도 언론에 당하지 않겠다. 내 반격 수단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악착같이 하는 겁니다. 요새는 허위 보도 잘 못해요. 하면 악착같이 반격해서 오히려 더 집 밟아놓거든요. 전에는 그 수단이 없었잖아요. 이거 악소리도 못하고 당했다니까요. 무슨 모라토리엄 선언해놓고 차를 사다니. 내가 샀냐고 그거를 전 정부가 이미 예산 편성해놓은 거네. 연말에 차값 깎아서 샀는데 차가 서는데 수리비가 더 드는 거 사야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5년이 지나고 말이야. 18만 킬로 타가지고 차 가끔씩 의전 행사 가다가 사는데 응? 그럼 걸어가나? 근데 이걸 가지고 막 그때는 반격을 못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반격할 수 있게 됐는데 결국 이것도 한 개인의 힘이잖아요. 근데 시장으로서 만든 힘이 아니라 트위터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 선팔 많이 하고 우리가 마파를 한다고 하는 거는 과거 80년대식으로 표현하면 어깨를 곁는 거잖아요. 스크럼을 짜는 거라고. 동지가 되는 거죠. 동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파를 한다고 하는 거는 과거 80년대식으로 표현하면 어깨를 곁는 거잖아요. 스크럼을 짜는 거라고. 동지가 되는 거죠. 동지가 되는 거예요. 연대. 악착같이 내가 다른 사람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고 서로 의지하고 그걸 최대한 넓히는 게
저는 아주 단순한 실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선발해라. 그 선발하면 좀 마팔 좀 해줘. 아니 무슨 아니 내가 내가 팔로우가 내가 팔로잉보다도 더 많으면 권위적인가? 뭐 폼나? 폼나냐고요. 제발 그러지 마라. 어머 아이고 내 팔로잉은 뭐 100인데 팔로워가 막 몇천 그럼 우아한가 보지? 아 근데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어차피 트위터를 다 마팔이시죠 지금 시장님하고. 네, 근데 마팔입니다. 어느 날 내가 날짜를 그러니까 숫자를 정확히 맞춰놔. 뭐 50, 그러니까 52,000명 정확히 맞춰놓는데요. 한 2달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팔로잉이 훨씬 많아져요. 알게 모르게 끊어보가지고 마팔을 한 다음에 자기가 팔로잉 한 걸 끊어. 그런 사람 있어요. 이재명 시장님하고 오늘 재밌으셨죠? 네. 인터뷰가 이렇게 재밌기도 힘들어요. 너무 아이고,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말씀이 너무 속이 시원해요. 이정열 판사나 이재명 시장님 이 두 분 다 법을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원래 본업이. 이분들 인터뷰하고 제가 느낀 건 딱 하나입니다. 세상 별거 아니야. 쫄지 마. 딱 그 느낌 들지 않았어요? 맞아요. 겁먹지 말아야겠네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 뿐이야. 그렇지. 이거면 다 해결되는 거냐?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렇게 쫄지 않는 사람이 100만, 1000만 되면 우리나라 좋아지는 거고. 국민 여러분 다 이렇게 국민은 너무 거창하고 애청자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트윗하시고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답니다. 그리고 마팔 해드리세요. 여러분 시장님 지금 화내시고 계십니다. 진짜 신경질나.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